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경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부터 좀 짚고 가보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당 지지율을 놓고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한 5, 6% 정도 계속 이런 추세를 몇 주째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목이 되는 게 지역별 지지율인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눈에 띄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당이 텃밭에서 지금 좀 힘든 모습인데 이 같은 이유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큰 틀에서 보면 최근에 두 당이 너무 강하게 부딪히고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안이 부딪히면서 국민들이 정치라든지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좀 피로도를 느끼고 있어서 정치 혐오증이 좀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일부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국민의힘 쪽은 서진 정책을 펼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 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또 호남의 각 지역별로 담당 국회의원을 지정을 해서 예산도 좀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은 서진 정책, 또 이낙연 대표는 대구, 경북, 또 영남 쪽에 가서 적극적으로 동진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지역 구도가 조금씩 얕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거기다가 호남 쪽은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에 따르는 좀 피로도가 있는 것 같고요. 영남 쪽은 또 이 국민의힘 쪽에 이 풀뿌리 조직에서 좀 피로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각자의 본거지라고 여겨지는 지역에서 조금씩 지지도가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하나 관심을 갖고 보는 정당별 지지도에서 관심을 갖고 보는 지역이 서울하고 부산입니다. 역시 이제 내년에 4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인데 이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최근에 여론조사의 지표 흐름들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주 박빙의 구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 4월 총선 결과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정신을 좀 번쩍 차려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 단체장들이 사실은 성충을 일으켜서 재보궐선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현재 민주당이 큰 틀에서 보면 국회 3분의 2, 그다음에 대통령 권력,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심지어는 광역의회, 기초의회까지 거의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뭔가 좀 견제 심리를 발동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어떤 국민들의 심리 기제가 있어서 그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아마 특히 내년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이 당의 지지도 격차가 대단히 좀 박빙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이 주간 정치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 이야기해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인데 자, 지금 정진웅 광주지검 사장검사죠. 이른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그러니까 오는 20일에 재판에 지금 넘겨졌단 말이에요. 이 재판에 넘겨진 것을 놓고 지금 대검에서는 이 정 차장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법무부에 요구를 했고 법무부에서는 직무 배제가 웬 말이냐. 이걸 정진웅 검사를 기소한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오히려 감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정진웅 검사의 업무 배제를 놓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법조인으로서 검찰에도 몸 담으셨으니까 이 정진웅 검사가 이른바 피고인인데 업무 배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찰청법 또는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징계 절차는 당연히 예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소된 검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직무 정지를 해온 것이 지금까지 업무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대검찰청에서 이제 직무 정지 신청을 법무부에 상신을 하니까 법무부에서는 특히 요번에 이제 엊그제 감찰본부장 얘기처럼 첫째는 무죄 추정 아니냐. 그래서 이 차장검사께서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고 봐야 되고 당시 상황이 고의적으로 독직 폭행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고등검찰청의 감찰부장 검사가 수사는 이렇게 적법적으로 했고 모든 어떤 담당 고검 검사들이 합의를 해서 기소를 했다. 지금 그 의견을 또 오늘 또 피력을 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법무부 뜻대로 직무 배제는 안 하고 갈 것인데
다만 법무부의 입장이 옳느냐, 대검찰청의 입장이 옳느냐는 결국은 이 정진웅 차장검사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 가지고 사후적으로 판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정세균 총리도 두 분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자, 이 시점에서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큰 틀에서 교통 정리가 필요한데 이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주제넘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법 여권 전체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대를 메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여서 결국 핵심은 작년에 있었던 조국 사건 수사와 관련된 대검찰청의 수사 지시가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조국 전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부인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조만간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대통령께서 뭔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르마를 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 장관에 대한 경질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조국 장관이나 지금 예. 유죄 판결이 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